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어요. 결혼 생활 1년이 채 안 돼서 이혼하고 혼자 지낸 지 벌써 1년이네요. 막다른 골목에서 동아줄이 내려와 움켜잡고 탈출했는데 1년 지나고 보니 그 동아줄이 저에게는 금 동아줄이었던 거였죠. 다른 누군가에게는 썩은 동아줄이었고요. 저는 진작 알았는데 썩은 동아줄을 움켜줬던 주인공이 얼마 전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얼마나 통쾌한지. 저에게 사정사정했던 배꼽 빠질 듯 웃겼던 상황을 썰TV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도 평탄치 못했고 이혼 과정도 좋은 이유는 아니었기에 어디 가서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댔거든요. 그런데 진짜 통쾌하고 속 시원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그러다 여기가 생각났죠. 혼자 지내다 보니 적적해서 아침에 외출 준비할 때 사연을 틀어놓고 맞장구도 쳐가며 일상을 시작하거든요. 아마 대부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와 같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말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물론 고구마 100개 정도 먹은 이야기도 중간에 있을 수 있으니 사이다 반전을 기대하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창혁 씨, 아내분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문창혁 씨 배우자인데 실례지만 누구세요? 문창혁 씨와 긴밀한 사이인데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이야기 전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쉬고 싶은 마음에 모처럼 평일에 휴가를 내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보통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는데 며칠 전 누수 문제로 여기저기 연락할 일들이 많아서 아무런 생각 없이 모르는 번호인데 받았죠. 당연히 누수 관련 일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 남편 이름을 대더라고요. 긴밀한 사이라면서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데 무슨 일이지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라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소리에 솔직히 막장 드라마 스토리가 떠올랐어요. 뭐지? 바람이라도 핀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워낙 저를 두들볶는 재미에 사는 것 같던 전 남편이라 그럴 시간이 있었으면 나를 이렇게 미치게 만들진 않겠지. 헛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너무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본 거다 싶던 거죠.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죠? 남편 일이면 남편하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아니에요. 오빠하고는 이미 이야기 마쳤어요. 신가영 씨랑 마무리 지어야 할 이야기라 그래요. 언제 시간 되세요? 제가 집으로 찾아갈까요? 순간 뭐지 싶었습니다. 정말 바람이라도 핀 거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남편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는 오빠라고 말하네. 순간 쏴한 기분이 들었어요. 대놓고 바람이라도 피웠냐고 내었냐라고 묻고 싶었지만 저는 그 여자 말대로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 싶었죠. 속으로는 내심 바람이라도 폈다면 어떻게 대처하지? 설마 그 위인이 바람을 폈다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TV나 드라마, 썰TV에서 보던 뻔한 레퍼토리가 제 앞에서 벌어졌으니 설마 하는 생각 반, 바람 폈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어요. 아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분위기로 봐서 집에서 할 이야기는 더더욱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트 와서 바뀐데 지금이라도 괜찮으시면 볼래요? 좋아요. 지금 어디에 계신데요? 시간을 끌어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생각에 지금 제가 밖에 있으니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빨리 만나서 어떤 일인지 보고 결단을 내고 싶었거든요. 속으로는 내심 바람이라도 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고요. 지금도 괜찮다는 생각에 1시간 뒤 만나기로 하는데 쿵쾅쿵쾅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며 내연녀, 이혼, 소송 등등 검색어를 빠르게 검색하며 혹시 모를 순간을 대비하는 게 나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래도 이렇게 미운 전 남편이었지만 무슨 생각인지 닥치면 생각하자 저를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서야 하는 말이지만 저처럼 이혼하신 분들도 그 순간을 바래서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함께 살기 위한 노력을 하던 시간들이 소중했기 때문이죠. 내가 선택해서 결혼까지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는 쓰레기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만 돌이켜본다면 충분히 쓰레기인데 바람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선택했던 사람이니까 최소한의 예의가 있길 바랬던 것 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신의 같은 거요. 신가영 씨죠?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실물이 더 예쁘시네요. 이런 말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워낙 솔직해서요. 이건 진심이니 처음부터 곱게 듣지 마시길 바래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먼저 도착해서 차를 시키고 앉아있는데 조금 뒤 20대 중반의 이제 막 에센티를 벗은 젊은 여자가 저를 아는 척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저를 아는 척하며 자리에 앉는데 그때 딱 직감했던 것 같아요. 바람폈구나. 이야기로만 듣던 상황이 지금 내 앞에 펼쳐졌구나 하고 말이에요. 참 웃기죠? 그렇게 사연으로 듣고 방송으로 보고 욕하고 또 욕했는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다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신은 나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전 남편에게 받았던 수모, 신모처럼 당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빠르게 스쳤어요. 왜 사람이 죽기 전 지난 일들이 빠르게 회상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저만 바라보던 전 남편이 좋아 연애 1년 만에 빠르게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정산도 끝냈죠. 저희 부모님은 이미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가실 상태라 아직 남아있는 시부모님께 인사하고 주차장으로 가 공항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저희 도착해서 전화할게요. 얘는 무슨 전화를 왜 해? 가서 볼 텐데. 아마 비행기 시간 달라서 전화해도 못 받을 거야. 창영아, 네가 알려준 대로 가면 되는 거지? 네. 가서 보다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야, 나한테 좀 설명 좀 해봐. 어머님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야? 가영아, 잠깐만. 엄마랑 말 먼저 끝내고 엄마 보내고 마저 이야기하자. 엄마, 내가 알려준 대로 공원 가서 수속 마치고 비행기 타고 공항으로 오면 돼. 내가 시간 맞춰 나가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공항 수속 받는 건 고등학교 친구 상민이 알지? 그 친구가 엄마 모셔올 거고 수속 밟은 것까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그럼 우리 먼저 가 있을게. 이틀 뒤에 봐. 자기야, 우리 늦겠다. 가면서 이야기할게. 우선 차에 타. 그동안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나면 아마 모든 신부님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속 시원하다 라고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동안의 피로를 풀고 싶은 마음과 신혼여행에서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싶은 마음에 설레임이 가득했죠. 이제 차 타고 공항으로 이동해서 밤 비행기 타고 여행을 떠나면 되는데 눈앞에서 오가는 말들이 당황스러웠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부모님을 보는 거 아닌가? 어디서 본다는 거지? 탈구? 우리가 여행 가는 곳 이야기는 뭐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신랑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것처럼 저보고 가라면서 이야기하자고 시어머님이랑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이미 마음은 상했고 어영부영 시부모님은 차를 타러 가시고 저는 여행을 가기 위해 차에 탑승했습니다. 자기야, 출발하기 전에 나한테 이 상황 이야기해줘. 가영아, 가면서 이야기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 비행기 놓쳐. 여행 안 갈 거 아니잖아. 하려던 이야기를 마치고 출발하려는 저와 다르게 지금과도 수속 밟고 시간이 촉박해서 가면서 이야기하자고 시동을 걸더니 이내 출발했어요. 차가 출발하고 고속도로에 들어
하는 말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네, 맞아요. 썰TV 시청자님들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시부모님과 함께 신혼여행을 가게 된 거죠. 어찌나 어이없던지 다니던 회사에서 그동안 휴가도 많이 안 쓰고 열심히 일한 거 보상해준다고 이번 휴가는 원하는 만큼 써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살면서 유럽 여행은 한 번쯤 꼭 가보고 싶던 터라 신혼여행 겸 유럽 일주를 한 달 정도 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결혼 준비하는 거 힘들 텐데 여행도 오래 갔다 오면 일상 복귀가 더 힘들지 않겠냐고요. 결혼하고도 일을 계속 다닐 생각이라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전 남편은 길게 휴가 내야 2주라며 그 정도 유럽 가기엔 오가는 시간이 아깝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저 역시도 2주 다녀오기엔 아쉽고 큰맘 먹고 가는 거니 다음에 가지 싶었죠. 결혼할 때 서로 한 이야기가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 다녀오자였거든요. 꼭 지금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에 그땐 비행기 시간 6시간 안쪽으로 가는 동남아 휴양지를 이야기했어요. 왜 6시간으로 시간을 정했냐고 묻자 오가는 거리 생각하고 일정 생각하면 그 정도가 부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 알았다 하고 뻔한 태국, 방콕, 다낭 이렇게 검토하다 남들 다 가본 태국 아직 자긴 안 가봤다고 가자 해서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런데 다 뜻이 있었네요. 아니 그렇잖아. 지금껏 힘들게 외아들이라고 나만 보고 사셨는데 이렇게 결혼해서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부럽다고 하시겠어? 솔직히 우리들이 풀빌라 그 넓은 데서 지내기 돈 아깝잖아. 비행기표만 도하면 숙소값 아끼고 좋지 뭘 그래. 같이 다니자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자유여행 하고 싶대서 우리는 렌트해서 다니기로 일정 다 짰잖아. 부모님은 마사지 투어로 내가 가이드 붙여서 별도로 일정 짜뒀어. 같이 이동하는 거 없고. 숙소에서 잠만 같이 자는 정도로 그래도 내가 당신 생각해서 식사도 별도로 안 해. 아침에 조식 해주는 거 정도? 이제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 기억에서 잊고 싶은 기억이라 굳이 전하진 않을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여행이 아니라 시댁에 얹혀 사는 기분이 여행 내내 들었거든요. 말이 자유일정이었지 마사지 샵에서 만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나고 따로 이동하는 것뿐 일정은 거의 다 겹쳤어요. 이때만 해도 아직 혼인신고 전이었는데 왜 단순한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넘어갔나 몰라요? 다녀와서 혼인신고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저의 신고살이가 시작되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신혼여행지 다녀와서 각서라도 받아두는 건데 그때 혼인신고 안 하고 없는 건데 왜 그리 어리석게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함께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사연을 듣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면 그때 빠르게 방향 설정 다시 하는 게 맞아요. 달라질 거야 라는 기대는 다음 생에 하는 걸로 하고요. 뭐 갑자기 회사 사람들을 데리고 이 차를 집으로 오겠다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은 왜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말해? 가영아, 왜 이렇게 화만 내고 그래? 다들 저녁 먹고 한잔해서 식사를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당신이랑 와인 한잔할 때 내왔던 안주들 고급지고 맛나다고 회사 사람들한테 이야기 나온 김에 전했더니 솜씨 좋다고 부러워하길래 내가 당신 자랑할 겸 집에 가서 한잔하자고 한 건데 그거 간단하다고 당신이 그랬잖아. 지금 여기 정리하고 가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시간 여행은 충분할 것 같아. 부탁할게. 자기야.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당혹스러워 다시 걸면 꼭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콩을 남기고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집에 도착해서 왜 전화 안 보냐는 말에 모험이었네, 몰랐다, 바빴다, 받으려는데 끊어졌다. 핑계도 매번 바뀌었죠. 초반에는 나름 신혼을 만끽하고 지냈거든요.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약 2주 정도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퇴근 후 와인 한 잔씩 기울이며 보내는 시간들도 좋았고요.
갑자기 이렇게 전 남편이 전화해서 술상 보라고 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둘이 집에서 한잔하는 날이면 다양한 이유로 일주일 안에 회사 사람들을 이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지난번 재수 씨가 만들어준 안주가 맛있다고 하도 자랑하더라. 새로 생긴 야식집 메뉴가 그렇게 끝내준다더라. 야근으로 늦게 끝나서 술 한잔하고 들어가자는데 자정 지나면 택시 안 잡히니 우리 집에서 한잔하고 편하게 가고 싶을 때 가거나 자고 가라는 형식이었죠. 맞벌이로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저의 의견 따윈 하나도 없었어요. 왜 화 안 냈냐고, 바보같이 다 술상 차렸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차렸어요. 바보 천치가 따로 없었죠. 전 남편 때문에 상을 차렸던 건 아니에요. 초반 몇 번은 신혼이고 회사 사람들이니까 전 남편 회사 생활 힘들까 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면서는 간소화되긴 했어도 회사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는 것도 아니라 눈치 주기도 미안했어요. 주수씨, 주소해요. 밖에서 먹자고 그렇게 저희가 말렸는데. 아이, 괜찮다고 문과장이 하도 말해서 이렇게 또 진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놀고 잘 치우고 갈게요. 여기 아이스크림도 좋아하신다고 해서 몇 개 골라왔어요. 하하하하하.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기본 안주 내주는 형식. 집에 있는 밀키트 이용해 간단히요. 문제는 전 남편이었죠. 술자리가 끝나고 상을 정리하고 간다도 회사 사람들을 만류해서 내버려 두고 가라고. 그럴 생각이었으면 집으로 안 불렀다며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곤 손님들이 가면 씻는다고 욕실로 들어가 씻고 골아떨어지는 형식이었죠. 처음엔 몇 번 치우다 저도 안 치웠어요. 자기가 치우겠다고 두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그대로 두더라고요. 안 치우냐 물으니 자기가 돈도 더 버는데 왜 그런 거 따지고 두냐며 자기가 치운다는 말은 쏙 들어가고 저보고 더 벌어올 거 아니면 이 정도는 제가 해야 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몇 번 싸우다 보니 그냥 제가 치우게 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에겐 나쁜 사람 되긴 싫고 전 남편이 무서워서 그 말이 두려워서 치우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치웠거든요. 그니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집안일은 제 전담이 되었어요. 전 남편하고 전 2살 차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자와 여자의 차이 등으로 월급이 대략 200만 원 정도 차이 났어요. 누군가는 그 정도 차이면 여자가 집안일 할 만하네 하실 수 있지만 저 역시도 직업이 있고 제 능력이 되는 범위에서 벌고 있어서 조금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꼭 반반 집안일을 나누는 게 아니더라도 배려를 원했던 거죠. 어느 정도는 같이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들었고요. 그럴 때마다 그럼 어디 가서 100만 원이라도 더 벌어오면 그 정도 노력을 봐서 자기도 집안일 조금은 도와주겠다 말했어요. 즉, 벌이가 차이 나는 만큼 집안일 전부 제 몫이라는 소리였어요. 네? 제사요? 주서 없었던 거 아니었어요? 없애다니 무슨 소리니? 보류했던 거지. 창혁이가 엄마 힘들다고. 결혼해서 며느리 들어오기 전까지 제사 보류하자고. 친척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전화로 양해 구한 덕분에 지난 2년간 잠깐 안 했던 것 뿐이지. 이제 며느리도 들어왔으니 다시 해야지. 조상님들 들으면 노하시겠다. 없애긴 뭘 없앴다고 얘는. 집안일이 오롯이 제 몫이라는 걸 싸움 그때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어머님이 제사 준비에 대해 전할 게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연애할 때 집에 제사 안 드린다고 했거든요. 저희 집은 기독교라 별도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명절에 딱히 할 일이 없던 전 남편이랑 함께 여행을 다니며 그 연휴를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사를 지낸다는 말에 당혹스러웠어요. 그렇다고 구정이나 추석 연휴가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알고 보니 1년에 4번 제사를 지냈답니다. 구정, 추석, 할아버지 기일, 할머니 기일 이렇게요. 2년 전 갑자기 시어머니 당뇨가 심해지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그동안 혼자 제사 음식 다 준비하셨는데 무리라고 판단해 일일이 전화로 사정 설명하고 며느리 들어올 때까지 제사 못한다고 했다네요. 네, 맞아요. 그 며느리가 바로 저고요. 자기야,
나랑 이야기 좀 해. 왜 또? 무슨 이야기? 왜? 일자리라도 구했어. 돈 더 벌어올 테니 집안일 나누자는 이야기야? 무슨 말이 그래? 당신 집안 이야기. 제사 없던 거 아니었어? 아, 제사? 나 참 뭐라고. 나는 없앴다는 소리 한 적 없는데? 안 드린다고 한 거지. 정말 너랑 연애할 때 제사 안 드렸으니까 내가 없는 말 지어낸 건 아니잖아. 뭐라고? 제사 안 드린다고 하면 당연히 제사가 없는 집이라 생각하지. 누가 며느리 없어서 제사 못 드리고 있는 줄 생각하겠어? 그게 말이 돼. 네가 안 물어봤으니까 내가 묻지도 않은 말 말할 이유 없잖아. 나는 사실 그대로만 말한 거야. 너 혼자 넝떠짓고 왜 나한테 숨지려고 그래? 시집 왔으면 며느리인데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했어? 그럼 다 늙은 우리 엄마 혼자 고생하냐?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제사 지낸다면 어머님 뭐 준비하면 될까요? 살갑게 굴지는 못할 망정 승질이야. 나 같은 사람이니까 네 승질머리 참고 사는 거지. 너 어디 가서 이런 승질 다 부리면 있던 사람도 다 떠나간다. 기집애가 성질머리하군. 뭐,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때 기억을 되짚어 말을 전하는데도 어이가 없네요. 맞아요. 이 사람은 저를 가족모,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딱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힘든 시간을 버텼습니다. 이혼이 하고 싶지만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전 남편 성격상 합의 이혼은 죽어도 안 해줄 테고 이혼 소송을 건다면 받아들여질까? 진흙탕 싸움으로 이도저도 아닌 채 시간만 보내는 건 아닐까? 고민도 많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전 남편 상간녀에게 전화가 온 거였죠. 설마 하는 생각 왜 했는지 몰라요.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말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동안의 일들이 이렇게 머릿속을 스쳤어요. 젊고 예뻐 보이는 여자가 저에게 사진보다 예쁘다며 앞자리에 앉더라고요. 절 아세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오빠에게 듣던 대로 앞귀 꽉 막히셨네요. 상황 파악 안 되시나 봐요. 네. 어디서 저런 당당함이 나올까? 문득 저 여자의 머릿속이 궁금해졌습니다. 니년이 누구인지 왜 몰라? 하늘이 내게 준 행운의 여신이지라고 두 손을 덥석 잡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저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야겠다 마음먹었던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끝내야 하나.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갚아주고 싶고 방법은 없고 이대로 지내다가 돌아버릴 것 같았는데 때마침 나타난 기인을 몰라볼 일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들키지 않도록 심호흡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쳐다봤죠. 그리고 다른 손으로 핸드폰 시계를 보는 척 녹음기를 켰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전현의 입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용건이 있는지 술술 불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이혼에 유리하게 작용될 증거, 그 증거가 저에겐 필요했으니까요. 저 오빠랑 사랑하는 사이예요. 오빠라뇨. 오빠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이렇게 벽청어처럼 답답한 사람을 두고 왜 그동안 저에게 하소연했는지 저에게 왜 흔들렸는지 다 알겠네요. 당신 남편, 그러니까 문창혁 씨랑 저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암요. 알죠. 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겉으로 티낼 수는 없었어요. 마지못해 그런데 절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물으니 한숨을 푹 내쉬고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전 남편과 자기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고요? 임신 초기라 자기가 나서면 안 된다고 오빠가 말렸지만 벽청호행 저에게 말하는 걸 어려워해 자기가 나섰다고 친절하게 자기 입으로 실토를 했어요. 바보같이 말이죠?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올드하게 오빠를 그만 놔주라고 하네요. 아이 태어나기 전 호적 정리하고 제대로 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요? 와, 이혼하고 싶었고
이혼할 궁리를 엿봤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기분이 묘했습니다. 씁쓸하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으며 담담한 척했지만 기분이 더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저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이었죠. 생각을 정리한 끝에 제가 말을 했어요. 지금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알겠어요. 다만 처음 뵙는 분에게서 하는 이야기를 무턱대고 들을 정도로 전 아직 창혁 씨에게 그 어떤 말도 듣지 못했어요. 제가 믿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한테 듣지 않은 이야기에 대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막말로 그 아이가 저희 남편 아이인지 증거도 없잖아요? 오히려 순진한 저희 남편 꼬드겨서 뭐라고 어떻게 해볼 심산 아닌지 또 누가 알아요? 이야기 잘 들었으니 이만 가볼게요. 이후 이야기는 남편하고 할 테니 앞으로 볼 일 없었으면 해요. 그렇게 제 할 말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제 뒤에 다고 상간녀가 한숨을 푹 쉬더니 저 언니 저렇게 순하고 바보 같아서 어떻게 인생 살려나 몰라 라고 저 들으라고 혼잣말인 척 중얼거리더라고요. 속으로 웃음이 나면서 바보라는 말은 나 아니고 너를 두고 하는 소린데 라고 알려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저에게 온 기회를 제 발로 찰 수는 없으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양한 기분 중 딱 하나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탈출. 그때 제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해 줄 단어는 바로 이 탈출이라는 단어예요. 암흑 같은 결혼 생활에서 날 구해줄 빛. 지금 이 빛을 따라 나가지 않으면 영영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뭐였어? 누수 관련 문제는 해결했고? 왜? 오늘 내가 뭐 했는지 궁금해? 아니, 오늘 휴가 냈다고 한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나 궁금해서 그렇지. 아래쪽 누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싶기도 하고. 퇴근하고 집에 온 신랑이 제 눈치를 살폈어요. 상간녀가 저를 만나러 가기 전부터 만나고 온 후 모든 이야기를 전했을 텐데 제가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조바심이 난 것 같았습니다. 늘 제가 무얼 하는지 궁금하지 않고 실행일, 자기 회사일, 자기 취미생활, 집안일 깔끔하게 하나 등 이런 부분에만 신경 썼는데 결혼하고 1년이 다 돼가며 처음으로 뭐 했냐 소리를 들었네요. 그것도 상간녀를 만나고 온 날. 씁쓸했어요. 어디서 이런 쓰레기를 만나 내 인생 꼬였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탈출구가 눈에 보이니 마지막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지연이라는 여자한테 전화가 와서 만났어. 그래? 지연이가 뭐래? 지연이.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맞나 보네. 뭐라고 하는데? 아이, 답답하게 진짜. 뭐라고 하는지 말해줘야 나도 대꾸할 거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말을 해야 하는 입장인 거야? 당신이 나에게 상황 설명하고 핑계댄 사정이든 해야 하는 상황 아니고? 생각보다 덤덤한 척 상황을 이끌어가려는 전 남편을 보니 어이없었습니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지?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길 바라나? 아니면 쿨하게 안녕이라고 구해주길 바라나? 바람피고 임신까지 한 주제에 제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는 전 남편 모습이 웃겼어요. 하지만 이런 전 남편 입장도 저에게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보나마나 자기가 바람핀 이유를 저에게서 찾을 테니까요. 아, 그래. 지연이 만났다니까 내가 숨길 이유도 없지. 임신한 애가 오죽하면 널 만나서 하소연했을까. 나도 안타까워서 지금 마음이 다 아프니까. 들은 그대로야. 지연이 내 아이 임신했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갈라서자. 그렇게 결혼생활 1년 정도 하다 이혼했습니다. 쿨하게 보내주면 미자라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조금 미련이 남은 척했어요. 남편과 싸우며 하기 싫다고 이야기했어도 집안일 다 도맡아 했고 시댁이 부활한 제사도 다 준비했으니까요. 덕분에 이혼은 쉽게 진행되고 위자료도 받고 상간녀 소송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냈어요.
그렇게 탈출하고 싶던 결혼 생활은 그인의 도움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상간녀를 만나고 이혼까지 2주 걸렸으니까 정말 초고속으로 진행된 셈이죠. 그렇게 싱글라이프가 새로 시작되었어요. 스트레스 주던 전 남편이 없으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이혼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럽 여행 다녀오기였어요. 등신같이 눈치 보느라 못 갔던 여행. 혼자라도 다녀온다 싶었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그 짧은 1년의 결혼 생활을 하며 전 남편 눈치를 많이 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유럽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 이 정도 벌이로 다녀와도 되나 싶었거든요. 위자료 든든히 받아놓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혼하고 결혼으로 누리지 못했던 자유 여행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속 시원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결혼 전엔 혼자서 못했던 일상이었는데 결혼하고 이혼까지 하니 세상 두려울 게 없었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행복한 범위에서 누리고 살자.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었죠. 이혼하고 1년 동안 정말 신나게 살았는데 며칠 전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에 보면 예전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받았으면 받았던 기록이 함께 뜨거든요. 불현듯 그년이다 생각이 들었지만 모르는 척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언니, 저 지안이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 좀 만나주세요. 헉 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언니. 언제부터 우리가 언니 동생 사이였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들을 이유가 있던가 싶었죠. 그런데 절실해 보이고 이혼도 해서 저한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으니 이야기나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나갔습니다. 내심 죽는 소리, 이제 와서 앓는 소리 한다면 통쾌하게 들어줄 생각도 했고요. 아쉽지만 반품은 안 된다고 면전에서 웃으면서 한마디 하고 싶기도 했죠. 그리고 이혼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눈치 안 보고 살아서 그런지 요즘 물 올랐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고란듯이 예쁘게 차려입고 기 팍팍 눌러주고 오려고 약속을 잡은 날 약속 시간 전에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 제대로 주고 갔죠. 아, 이재현 씨 오랜만에 보네요. 그때 그 패기는 어디 가고 최근 미용실 언제 다녀왔어요? 머리가 왜 그래요? 아, 출산했을 텐데 육아하느라 바빠서 그래요? 저보다 먼저 나와서 차를 마시고 있는 그년이 보였습니다. 첫눈이 내려서 기온이 꽤 내려갔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는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벌써 한 잔 다 비우고 얼음을 씹어 먹고 있더라고요. 한창 예뻐 보이기 20대 중후반 나이에 1년이 안 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만신 차이가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퀭하고 얼굴빛은 창백해서 핏기 하나도 없었죠. 기고만장하게 저를 깔보던 그때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태인 줄 모르고 아침부터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메이크업 받은 제가 괜한 짓 했구나 싶었으니까요. 집에서 자다가 막 나와도 지금 저 꼬라지보다 제가 더 낫다는 거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언니, 왜 말 안 해줬어요? 뭘? 제가 앉자마자 저를 죽일 듯 한눈으로 쳐다보며 쏘아붙이더라고요. 왜 말 안 해줬냐고. 무슨 말인지 짐작은 하지만 그걸 제가 먼저 이야기할 이유는 없으니까 모른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하니까 정말 동생이 생긴 것 마냥 말을 놔버렸어요. 제가 존칭 쓸 정도로 존대받을 짓 하지 않은 년이니까요. 무엇보다 전 남자친구를 두고 이런 일을 겪지도 못했는데 전 남편을 두고 이러는 것 자체가 웃겼습니다. 그래도 끝 마무리는 해야지 싶었어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했으니까요. 문창혁 그 개같은 놈. 원래부터 그랬어요. 여자가 어쩌고 돈을 못 벌만 어쩌고 시어머님이 힘들게 일해야 하냐는 둥 제사도 1년에 4번이라고. 왜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해줬어요? 언니가 이야기해줬다면 내가 내 발등 뜯지 않았었잖아요. 언니랑 살 때는 안 그랬죠. 안 그랬으니까 이혼 안 해준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 개 같은 놈 믿는다고 그놈이랑 이야기 안 한다고 내 앞에서 그랬잖아요. 왜 말이 없어요? 말 좀 해봐요.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상간녀한테 바람 필 땐 제가 여자답지 못해서 맨날 싸우자고만 하니 집에 들어갈 맛이 안 나고 마음 들 곳 없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랬겠죠. 어느 여자가 자기를 식모 취급하고 종 취급하는데 굽신거리만 살갑게 대하겠어요? 원래 이랬던 거냐고. 그래서 그렇게 언니가 오빠랑 싸웠던 거냐며 말끝마다 언니 언니. 누가 보면 진짜 아직도 제가 고운부인 자리 꿰차고 있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웃기게도 문득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제 물어봤어? 라는 말이에요. 나의 생각 묻지도 않고 그 잘난 전 남편과 상간녀의 사랑 운운하더니 이제 와서 콩깍지가 벗겨진 걸 제 탓하네요. 한참 듣고 있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는 생각에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연 씨, 나한테 언니 언니 하니까 정말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언제 나한테 물어봤어? 나 처음 만나던 날 다짜고짜 아이 임신했다고 사랑하는 사이라며 온전한 가정에서 아이 키우고 싶다고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난리를 치며 네 할 말만 했잖아. 기억 안 나? 밤일하는 건 확인했으니까 난 일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궁금했나 봐. 솔직히 내 인생의 은인이 넌데 그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은 전하고 싶었어. 그런데 이런 식이 될 줄은 몰랐네? 자, 여기 아이 선물. 너한테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마음을 담아 아이 선물로 준비했어. 네 말대로 사랑의 결실은 죄가 없잖아. 진심 축하해. 네가 자초한 일이야. 이제 시작인데 이런 걸로 징징대면 어떡해.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고 앞으로 더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그땐 또 모르지 내가 도움이 될지도. 그리고 노빠심에서 하는 말인데 사람 쉽게 안 변한다. 우리 이렇게 긴 이야기 할 사이는 아닌 것 같으니 먼저 일어날게. 씹던 얼음 마저 씹고 천천히 와. 뭐라고? 언니, 야, 너 거기 안 서. 상간녀에 대한 고마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 남편 아이에 대한 고마움일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혼이 이렇게 쉽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사랑한다고 당돌하게 말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징징거리는 상간녀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나가는 제 뒤에 대고 창피하지도 않은지 떠나가라 큰 소리로 씩씩거리더라고요. 창피함은 오롯이 제 몫인 것 같아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입장 받고 또 다른 내연녀가 상간녀에게 가 이혼해달라고 하면 아마 상간녀도 저랑 똑같이 군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보고 바보라고 했던 소리가 떠오르면서 진짜 바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나 보다. 한편으론 웃음이 났죠. 이제 정말 속 시원합니다. 혹시라도 전 남편이 그년이랑 호호 실실 웃으며 잘 살았다면 속에서 천불날 사람은 아마 저였을 것 같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이상했나 자책도 좀 들고요. 그래도 다행히 쉽게 변하지 않는 전 남편 덕분에 그년이 잡은 줄은 썩은 줄이고 제가 잡은 건 금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때요? 제가 지난 이야기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죠. 차 타고 집으로 오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이제 더 이상 전 남편하고 상관녀 생각 안 하려고요. 미움도 애정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데 그마저도 사라진 것 같아요. 같은 여자라서 그럴까요? 조금은 씁쓸한 동정심도 생기거든요. 물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요. 여하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 내 눈에도 피눈물 난다던데 상간녀는 저에게 진심 웃음을 줬으니 살면서 진심으로 웃게 해달 날 올까요? 혹시 그런 소식이 들리면 사연 전할게요.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니 살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연말 되세요.